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이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소세포 폐암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짧게 항암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암은 사망률 1위의 질환이고 최근 들어서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암 사망률을 봤을 때 폐암이 점차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암종 5년 생존율 추이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신장암 등은 예전부터 생존율이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 들어서도 점차적으로 생존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 췌장암, 그리고 담도암, 담낭암, 폐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상승하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폐암은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중요한 암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오늘은 비세포 폐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평평상피세포암, 그리고 선암, 대세포암으로 나눠져 있으며 선암은 주로 여성, 비흡연자에게 발생하고 주로 폐의 가운데 또는 바깥쪽에 시작되는 암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폐 중심부에 주로 많이 생기고 남자에게 흔하고 흡연과 관련이 많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5배에서 80배 정도로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담배와 관련된 폐암은 주로 평평상피세포암하고 소세포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세포암은 전체 폐암의 4에서 10% 정도 발생하고 크기가 크고 일부는 빠르게 증식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비소세포 폐암에서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크게 비평평상피세포암, 평평상피세포암으로 크게 나눠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항암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암 치료는 대부분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라고 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야기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 증식을 억제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분열 증식이 활발한 부분인 장, 점막, 머리카락, 골수, 생식세포에 영향을 줘서 부작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하면 구역구토가 심하고 그리고 탈모가 생긴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탈모가 생기는 항암제가 따로 있고 구역구토가 심한 항암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할 때 약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더 심한지를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좀 더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맞고 있는 항암제가 어떤 부작용이 많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미리미리 말씀하시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셔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치료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표적 분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자적 표적을 신호 전달 경로에 있는 표적이나 혈관 신생에 관련된 거, 세포 간질, 세포 사멸 등에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대표적인 표적은 EGFR, 그리고 VEGFR, VEGF, VEGF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 표적 치료제는 폐암에서 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EGFR, VEGFR에 대한 표적 치료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피티닙이나 아니면 얼로티닙, 그리고 아파티닙, 다코미티닙,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인지하는 면역 관련 신호를 억제하여 암세포를 인지해서 면역 반응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PD-1과 PD-L1 그리고 CTLA4 등에 대한 면역관문 억제제가 개발되어 있고 이러한 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허가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어서 암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 원인 물질, 표적이 되는 물질을 공격해서 표적되는 암세포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사멸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몸에 이 암 표적 물질도 우리 정상세포에도 있기 때문에 이 약제 표적 치료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그 면역 항암제,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면역세포가 암세포 때문에 억제되어 있는데 그 억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억제된 물질을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된 면역 기능을 할 수 있게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암 치료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 달라지고 병기가 1기, 2기, 3기일 때 수술을 하게 되고 2기, 3기일 때는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기 A나 3기 B에서 수술을 못하게 될 경우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게 되고 또한 4기는 전신 전이가 된 환자분들로서 항암 치료로서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소질환일 경우 1기에서 3기 정도 됐을 경우 절제 가능한 경우가 국소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요. 또 국소질환인데 절제 가능성이 적거나 또는 정상기관의 기능이 보존이 필요할 경우 선행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 선행화학요법은 종양의 크기를 감소하고 수술을 용이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선행화학요법을 하고 나서 국소치료,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요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이성 질환은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러한 항암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감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의 보조 항암 치료는 이 보조 항암 치료는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파클리탁셀과 플라티늄 그리고 비노레빈과 플라티늄 페메트레시드와 플라티늄을 항암 치료로 하게 되고 이것은 2기, 3기 또는 2기, 3기에서 비평평 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페메트레시드를 주로 하게 됩니다. 최근 임상 연구를 통해서 표적치료제나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하는 거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은 주로 3기에서 진행이 되고 3기에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에토포사이드와 플라티늄, 파클리탁셀 플라티늄, 페메트레시드 플라티늄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두발루마브 공고요법을 1년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PD-L1이 양성일 경우 1% 이상일 경우 1년간 치료하게 됩니다. 더발루마브는 면역 항암제의 일종이고요. 그 면역 항암제에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을 시행 후에 면역 항암제를 줬을 때 생존 기간이 더 연장됐다고 결과가 나와서 보험이 최근 들어서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에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연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더 좋은 치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완화적 항암 치료는 또는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도 하는데 암이 진행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데 암 크기를 줄여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비노레빈, 젬시타빈, 이리노테칸, 에토포사이드, 비평평상피 세포암일 경우에는 페메트레시드 등의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플라티늄 약제와 병용을 하는 것을 기본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이나 아니면 면역과 관련된 거에 치료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요법을 시행하게 되고, 또는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2차 이상에서는 단독요법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약제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약제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좀 더 부작용이 없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부작용은 조절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것이 환자분이나 주치의 선생님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할 경우에 조절이 거의 90%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100%의 반응률을 가지진 않습니다. 보통 2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약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표적 치료제는 현재 EGFR, ALK, BRAF, 그리고 로스1 등이 보험으로 돼 있고, 레시나, 맷, 그리고 라프, 그리고 헐투에 대한 약제들은 비보험이고 현재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EGFR 표적에 대한 약제, 1차 약제는 제피티닙, 얼로티닙, 아파티닙, 다코미티닙이 있고, 이 약제를 쓰고 나서 만약에 병이 진행했을 때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2차 약제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2차 약제 오시멀티닙, 레이저티닙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크 표적에는 크리조티닙, 세리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알렉티닙, 브리가티닙이 효과가 제일 나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에 따라 부작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라프는 다브라페닙과 트레메티닙이라는 약제를 가지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안 되는 약제들이 있는데, 맷에서는 크리조티닙이 보험이 안 되고, 로스1은 세리티닙, 렛은 반데타닙, 그리고 라프는 소라페닙, 헐트는 트라투즈마브라는 약제가 현재 2차 약제 또는 3차 약제에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약제가 보험이 안 돼서 사실 약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치료 효과가 50%가 넘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런 표적 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NGS라는 아니면 다른 표적을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 폐암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50%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꼭 해서 자기가 어떤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또한 문제가 이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직이 없을 경우가 꽤 있어서 폐암은 또 조직 검사하기가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검사를 했을 때 조직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유전자 검사까지 하려면 조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표적이 있으면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서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암에서 이제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보면
이거는 서양 데이터긴 합니다. EGFR이 서양에서는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0에서 40% 정도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비흡연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비흡연자일 경우에는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알크나 비라프나 렛이나 그리고 맷이나 로스원이나 이러한 유전자는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찾아졌다고 하면 그 약제에 대한 표적이, 그리고 표적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이러한 타겟으로 표적 치료제를 하는 경우가 다른 일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EGFR 돌연변이일 경우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보면 예전에는 사실 폐암이 진단되고 폐암 치료,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했으면 평균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치료제는 평균 20개월에서 30개월, 많게는 36개월까지 생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30개월이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평균이 30개월이면 5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5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적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기간이 사실 중요하고, 그런 기간이 길수록 환자분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표적 치료를 지속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70세 미만에서만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 이러한 표적 치료제는 80세가 넘으신 분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86세신 분이신데 여자분이고 2020년 10월에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EGFR의 L858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고 폐와 폐 전이가 있어서 병기는 사기였던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2020년 10월에 여기 폐암 양쪽의 폐에 이렇게 덩어리와 병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제 제피티닙을 치료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하지만 2021년 9월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재조직 검사를 다시 시행했을 때 T790M 돌연변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을 치료를 했고,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CT를 찍은 결과 이렇게 많이 좋아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 이분은 이렇게 표적 치료제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피티닙으로 5년 넘게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새로 생겨서 다시 치료했을 때 호전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알크 돌연변이 치료는 뭐 예전에 처음에 이제 약제가 크리조티닙이라는 약제가 개발이 됐고, 이러한 크리조티닙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약제가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알렉티닙과 브리가티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1차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제가 효과가 2, 3년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도 알크 돌연변이 치료도 약제를 잘 드시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제를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놓지 않고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면역관문 억제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펜브롤리주맙하고 니볼루맙, 더발루맙 이런 약제, 아테졸리주맙 여러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1차 약제로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식적 1차 약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1차 약제는 올해 3월부터
보험이 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PD-L1 양성 발병률 50% 이상일 때 펜브롤리즈마브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펜브롤리즈마브의 항암 치료, 페메트레시드 플라티늄을 같이 병용하는 치료와 펜브롤리즈마브과 파클리타스 카보플라틴을 병용하는 약제를 지금 보험도 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약제들을 올해 3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식적 2차 요법에서는 리볼루마브, 펜브롤리즈마브, 아테졸리즈마브이 허가가 돼 있고, 각각의 투여 대상은 리볼루마브 경우에는 PD-L1이 10% 이상, 펜브롤리즈마브일 경우에는 50% 이상 발현이 됐을 경우, 그리고 아테졸리즈마브는 플라티늄을 이전에 사용한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전에 고식적 요법으로 PD-L1 이니비터를 면역관문 치료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약제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관문 억제제 단독보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같이 병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논문들입니다. 펜브롤리즈마브, 아테졸리즈마브, 니볼루마브 등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항암 치료와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이 펜브롤리즈마브과 키모세라피, 세포독성 항암제와 같이 한 것이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독성 항암제로 보통 평균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약제는 20개월이 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올해 3월부터 인정된 면역관문 억제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의 치료가 향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어서 고무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치료 약제가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연구를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임상 연구에 참여하셔서 좋은 효과를 경험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는 매년 변하고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약제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생명 연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에 환자분 중에 혹시 임상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임상 연구가 대부분은 이미 1상과 2상 연구에서 이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임상 연구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는 좀 더 표적 치료제나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